유진투자 오후 증시 긴급 진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또다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326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달러 강세 요인이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화 약세가 오늘 워낙에 또다시 가파르게 이루어져서 이 점이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상단을 어디까지 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달러 강세의 상단 이거 참 맞추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달러 강세 요인들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달러가 강세가 지속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또다시 그 추세는 상승 추세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되짚어 보면 달러 강세 요인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준이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응하지 못했고 여기에 유로존의 경제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수치가 낮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는 이제 예상은 유로존에서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긴축이 좀 강하게 진행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나설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유로존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지금 금리 역전을 당분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또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를 낮추려 하는 그런 인플레 억제 정책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의 이제 달러 강세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럼 달러 강세가 약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물가 하락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연준의 긴축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인플레이션이 고점이 확인된다든지 아니면 상승률이 최소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유로 경제 위기도 사실 달러 강세 요인인데 이런 것도 좀 완화되려면 전쟁이 약간 휴전으로 들어간다든지 휴전이 되더라도 대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조금은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당장 이벤트는 유가가 지금 사실 높은 물가의 핵심인데 이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미국과 사우디 간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대화가 좀 어떤 진전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런 것을 좀 기대해 볼 만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런 중요 요소들이 바뀐다면은 달러 약세 요인, 약세까지는 아니겠지만 강세가 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이례적인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급격하게 보일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이례적이거든요. 지금 거래소에서 542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거의 3천억 원 가깝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은 사는데 대부분의 다른 업종들은 또 팔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가까이 또 5%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가총액 1, 3위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오르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 2% 가까이 오르면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요? 네, 사실 지금까지 그 패턴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바로 반락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확신하지 아직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불구하고 만일 수급 상황 개선이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일주일이라든지 거의 열흘 가까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찍은 지도 벌써 좀 시일이 지난 상태고 꾸준하게 지금 저점을 높아가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큰 대형주는 결국 전체 시장과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뭐 어떤 그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일단은 좀 체크하시면서 같이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 1, 2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는데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의 연속성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현금 비중이 좀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낙폭과대한 우리나라의 대표주라든지 성장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떤 종목을 봐야 한다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향후 1년 이후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투자자라면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과거 경험상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외환위기라든지 뭐 아니면 금융위기 뭐 아니면 뭐 카드 대란 뭐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 이런 때도 지속적으로 30% 이상 하락한 이후에 1년 뒤의 수익률은 결국은 거의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코스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그런 공격적인 긴축도 지금 컨센서스로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뒤부터는 결국 유동성 장세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가장 유명한 종목은 단기 투자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그 단기 납폭이 가대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번에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원가 비중이 높아진 기업들, 예를 들어 석유화학 같은 종목들은 보통 이제 고포화에 사서 저가에 판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석유화학 종목들도 좀 투자 관심권에 둬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네. 사실 보험 중에서 특히 생명보험주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이제 뭐 채권 평가 손해도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보유한 채권 패권 수익률만 오롯이 실적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생명보험주도 사서 1년 정도 기다리신다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는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냈다가 조선주가 지금 일제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조선주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아직 보유 관점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사이클 업종이 조선 업종은 보통은 이제 수주가 증가한 이후에 그다음에는 이제 선박 가격이 인상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선박 가격 상승까지는 나왔는데 실적 개선 전에 지금 돌발적인 그런 악재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당히 지금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흑자 시기 전환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보고 있고 방향성에는 실적이 개선된다는 방향성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조선업은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업체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수주가 크게 된 이후에 시차는 좀 있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여서 결국 조선 기자재 업체도 보셔야 하는데 사실 개별에 대한 실적을 추정하기가 다 어려운 만큼 일단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광이 피팅 업체인 태광이 기관 외국인 수급 개선 중이므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보자면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만 사실 반짝했던 게 방산주가 될 텐데 네. 올해는 꾸준하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비 증감에 대한 이슈 등으로 인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꽤나 조정을 받은 방산주. 하지만 한국 항공우주를 보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눌림목 매수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방산주 같은 경우도 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 그래도 추세는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만일 글로벌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 된다면 저는 주가 추세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국내 방산주에는 약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면이 가장 더 클 수 있는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과연 방산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고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무기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향후 실적 전망, 밸류에이션 이런 게 좀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수급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지되는지도 좀 체크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저는 지속 상승했던 방산주도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 또 주말 사이에 앞서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과 관련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이를 보면서 다음 주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네, 뭐 사실 최근에 중요한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이 네, 나오고 맞아요. 있어서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정도인데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전환될 수 있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11시에 발표되는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서 만일 지난번 수치가 3.1%였는데 이보다 확연히 낮아지는 수치가 나온다면 상당히 지금 연준의 그런 긴축에 대한 그런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우디 방문에 따른 실질적인 공동 성명 발표가 다음 주 중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또 시장 크게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 긴축이 없다는 그런 사인이 좀 나타난다면 결국은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서 유가와 환율을 이런 방향성을 좀 주시하시면서 좀 투자의 그 전략을 바꾸셔야 되는데 저는 만일 소폭 상승한다 그러면 일단 이 시장 박스권 내로 갇힌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마다 매도라고 보이는데 네. 반대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이것이 베어마켓 랠리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과거 미국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상승해서 좀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좋았던 업종을 좀 살펴보니까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필수 소비자 업종은 지속적인 강세를 좀 유지했다는 점에서 음식료 업종과 제약 업종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